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98세의 어르신이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십니다. 흰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또렷하고 깊습니다. 두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하고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흐릅니다. 그분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7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절대 이렇게는 살지 않을 텐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하게 들리십니까? 98년을 살아낸 사람이 그 긴 세월을 다 돌아보고 나서 70대를 향해 건네는 말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책에도 없고 강의에도 없고 그 어떤 전문가도 줄 수 없는 진짜 삶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8세라는 나이는 어떤 시간일까요? 일제강점기를 겪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고 가난했던 시절을 버텨내고 자식들 키우며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달려온 세월입니다. 그 세월을 다 살아낸 분이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시간으로 70대를 꼽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70대가 아직 충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편한 노년이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98세 인생 대선배가 전하는 70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그리고 만약 7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대이신 분, 곧 70대를 맞이하실 분, 혹은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으신 분,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한 노년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자, 이제 98세 어르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몸에 솔직해질 것입니다. 98세 어르신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어르신의 표정이 눈에 띄게 무거워지셨습니다. 70대 때 나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자주 무시했어요. 아프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고 힘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버텼어요. 의사한테 가면 뭔가 나올까봐 무서웠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도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느껴지십니까? 70대가 되면 몸은 매일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습니다. 잠에서 깨면 허리가 뻐근하고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눈이 침침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은 특히 이 부분에서 목소리가 낮아지셨습니다. 나는 70대 내내 무릎이 아팠어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갔어요. 이 나이에 무릎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딨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80대가 되니까 그 무릎이 나를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걷지 못하게 됐을 때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70대의 치료를 받았다면 달랐을 텐데. 이것이 단순한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강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수년 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왔던 것들입니다. 혈압이 조금씩 높아졌고 혈당이 조금씩 올라갔고 무릎이 조금씩 아팠는데 그 신호들을 제때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방치하는 사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게 생긴다고, 무언가 나올까봐 무섭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이 더 깊어집니다. 일찍 알수록 선택지가 많아지고 치료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9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아프다는 말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심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찾겠다고.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일찍 알아채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동 이야기를 하실 때는 특히 목소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70대에 운동을 더 열심히 했어야 했어요. 그때는 귀찮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핑계를 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태함이 80대, 90대의 내 몸을 결정했습니다. 운동을 게을리한 대가를 나는 그 이후 20년 동안 치렀어요.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70대에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집에서 벽을 짚고 까치발을 드는 것,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누운 채로 발목을 돌리는 것. 이 작은 움직임들이 80대의 몸을 만들고 90대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 사라진 근육을 다시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단백질도 챙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름진 것, 짠 것을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줄이는 것은 틀립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 몇 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건강한 노년이 가능합니다. 낙상 예방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나요? 복도에 야간 조명이 있나요? 바닥에 걸릴 만한 카펫이나 전선이 놓여 있진 않나요? 낙상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사고입니다. 고관절, 골절 한 번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치료에 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몸에 솔직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몸이 주인인 여러분을 위해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몸의 말을 들어줄 차례입니다. 몸을 아끼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르신이 98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가장 후회스럽게 떠올린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계를 먼저 놓지 말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70대 때 나는 사람들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모임에 나가기가 번거롭고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지금 여러분의 전화기에는 몇 명이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를 걸면 반갑게 받아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더욱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과 같습니다. 계속 채워넣지 않으면 서서히 증발합니다.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동료들이 사라지고 오랜 친구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관계가 끊기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다. 귀찮음이 외로움보다 덜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돌아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회적 고립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결은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7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먼저 연락했을 거예요. 상대가 바쁘면 어떻고 어색하면 어때요?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을 모두 살리는 거였는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하니까 상대도 안 하고 그렇게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는 게 뭔가 어색하고 이 나이에 그게 되겠나 싶었다고. 그런데 돌아보니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80대에 새로 만난 사람이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준 경우가 더 많았다고.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당연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다 보면 그곳이 편안해집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든 종교 모임이든 취미 동호회든 경로당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운함을 원망으로 표현하면 자녀는 더 부담을 느끼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으면 자녀는 안심하고 더 편하게 연락합니다. 역설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덜 기댈수록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한 명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 소원해진 형제, 오래 통화 못한 자녀. 잘 지내지? 요즘 어때?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보다 시간을 먼저 쓸 것입니다. 98세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70대에 나는 돈을 아꼈어요. 노후에 쓸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가고 싶은 곳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귀찮다며 미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쓰지 못했던 시간들이 제일 아깝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보다 가지 못했던 그 여행이, 만나지 못했던 그 친구가, 먹지 못했던 그 음식이 더 자주 생각나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70대는 몸이 아직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갈 수 있고, 먹고 싶었던 것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더라도 걸을 수 있고, 눈이 침침하더라도 볼 수 있고, 귀가 어둡더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조건인지 80대가 되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아끼고 참고 미룹니다.
나중에 가지 뭐. 조금 더 아껴두고 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80대가 되면 몸이 허락하지 않고 90대가 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어르신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70대의 고향 친구가 한번 오라고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버스 타기 귀찮다고 돈 들까봐 몸도 좀 불편하고 해서 미뤘다고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연락했을 때 그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버스비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아끼려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돈을 펑펑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재정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삶을 미뤄두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모두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루 2만 원으로 가까운 온천에 다녀오는 것, 한 달에 한 번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는 것,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것,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에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것. 이런 작은 경험들이 노년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나이 들수록 남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아낀 것이 아니라 해본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죽기 직전에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살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80대에 소박한 전시를 여신 분이 계십니다. 70대에 처음으로 글쓰기를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담은 작은 책을 만드신 분도 계십니다. 70대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남은 세월을 훨씬 풍요롭게 사신 분도 계십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꺼내실 때 자리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서를 미루지 말 것입니다. 어르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바깥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젊었을 때 나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는데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70대를 보냈고 80대를 보냈어요. 70대에도 80대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오래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이미 없었는데 나만 혼자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수십 년을 살았던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슴속에 오래된 원망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평생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직도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원망의 무게가 누구를 짓누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고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매일 힘겹게 걷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이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매일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안 했든 그 판단과 상관없이 내가 더 이상 그 무게를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다닌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70대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 손을 잡겠다고. 네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남은 시간을 그 무게 없이 가볍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화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70대에 소원해진 형제가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가 병이 들었고 결국 화해 한번 제대로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그 후회가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먼저 놓아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심하십시오. 그 순간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맞고 틀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화해한 채로 살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세월이 더 지나면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어르신이 이 5번째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꺼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 것입니다. 어르신은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잠시 손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그 손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98년을 살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후회할 수 있는 것도 어제뿐이고 걱정할 수 있는 것도 내일뿐인데 정작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 당연한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 말이 새롭게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온 말이니까요. 그런데 98세의 어르신이 98년의 삶을 직접 살아내고 나서 하시는 이 말은 책에서 읽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70대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잘할 걸, 저 선택을 하지 말 걸, 그 사람에게 더 잘할 걸.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이 생기면 어쩌나,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그런데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걱정과 후회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아깝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밥이, 지금 들리는 새소리가, 지금 손에 닿는 햇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늦게 알았다고. 70대의 어느 평범한 오후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80대가 되어서야, 그리고 9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지막처럼 산다는 것이 비장하거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먹는 밥을 천천히 맛을 느끼며 드시는 것. 오늘 만나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는 것. 오늘 걷는 골목길을 조금 더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며 걷는 것. 오늘 하늘이 예쁘다면
잠깐 멈춰서서 그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98년의 인생이 됩니다. 어르신은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7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더 많이 웃겠다고. 그때 나는 너무 진지하게, 너무 무겁게 살았어요. 웃을 일이 있어도 점잖게 참고 기뻐할 일이 있어도 내색을 안 했어요. 그게 어른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내 기쁨을 내가 빼앗은 거예요. 소리내어 웃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맞습니다. 웃으십시오. 소리내어 웃으십시오. 재미있는 것을 보면 박장대소하십시오.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흥얼거리십시오. 손주가 재롱을 부리면 배꼽 잡고 웃으십시오. 그 웃음이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 호르몬이 면역력을 높이고 그 활기가 삶을 살아있게 합니다. 웃음은 가장 값싸고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말로 전하십시오. 고마워, 사랑해, 덕분에 잘 살았어. 이 말들이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마음속에 품고만 계십니다. 쑥스럽고 어색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싶어서. 그런데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 그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된다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 오늘 기뻤던 일 하나, 오늘 내가 잘한 일 하나. 작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 좋아하는 TV를 봤다는 것, 햇볕이 따뜻했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세 가지를 떠올리며 잠드는 사람과 걱정을 떠올리며 잠드는 사람의 내일은 다릅니다. 그 작은 습관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9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에 긴 침묵 끝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98년을 살았어요. 기쁜 날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다 놓아버리고 싶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날들도 다 소중했어요. 살아있었으니까 힘들었던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건 이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닿으셨으면 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미뤄두었던 경험을 해보는 것, 이번 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0대는 끝이 아닙니다. 98년을 산 어르신이 가장 아쉬워하는 시간이 70대라는 것,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70대는 아직 충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80대와 90대의 여러분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의무로부터, 역할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귀하게 쓰십시오. 오늘 편한 노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드렸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편한 노년은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